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 작품으로 조지 오웰의 1984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제가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고 어두운 작품이지만 너무 뛰어난 수작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읽게 되면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이러한 세상을 이제 상상해서 구현하고 이렇게까지 예리하고 날카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이 나올 때 조지 오웰의 상황은 너무도 암울했습니다. 1950년대 이제 조지 오웰이 47세로 죽게 되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폐병을 너무 심하게 앓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중에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내를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아내를 죽기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쯤 전인가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모델로 이 소설에 보면 도중에 이제 그 윈스턴이라는 주인공이 줄리아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그때 이 줄리아의 모델이 된 게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시작 때쯤에는 어떤 또 충격이 있었냐면, 첫 번째 아내가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웠으며 이제 그 조지 오웰이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돼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자였어요. 근데 조지 오웰을 이제 보필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가 많았고 계속 내내 가난했고, 그래서 너무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내는 분명히 편지로서 자기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전공 기자 생활도 하고 아니면 그 이제 유명한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이제 글을 남기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내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병도 그래서 더 악화된 것이고, 이후로는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되었다. 두 번째 아내는 사실상 이제 조지 오웰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넘긴 거죠. 넘겨서 이 조지 오웰이 죽고 나서 이 두 번째 아내가 원래 이제 종군 기자 출신으로 친구였는데 어쨌든 조지 오웰의 모든 작품을 정리를 해서 이제 판권까지 이제 갖고 가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더 알리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네,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제대로 과연 다 제대로 전달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만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교적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소설은 구성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 가상의 어떤 사회상의 모습, 1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조지 오웰이 1950년에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1984는 조지 오웰의 입장에서는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상의 어떤 상상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사회가 사랑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 생활을 이제 허락은 하지만 그것도 그 결혼해서도 성관계조차도 사랑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만 권장이 되는. 그래서 그 윈스턴에 원래 이제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당에서 정해준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철저히 세뇌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성관계를 갖자라고 말하고, 갖더라도 이제 빳빳이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빳빳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자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니 윈스턴도 사랑의 느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근데 아이를 못 갖게 돼서 이제 뭐 거의 별거 비슷하게 또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고요. 하여튼 2부 핵심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 줄리아라는 이제 이 세상이 잘못된 걸 깨달은 여인이 윈스턴과 함께 이제 몰래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2부입니다. 3부는 이것이 다 들통이 나서 이제 모진 고문과 세뇌를 당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그 사회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제 묘사하게 되는, 아주 철저히 무너지는 어떤 과정. 근데 너무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암울하게 묘사해서 읽는 사람들조차 충격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 이때 그 조지 오웰이 본
미래는 철저히 다 통제가 되는 사회인데, 이제 그 당원, 그러니까 상위 15%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 밑에는 이제 일반 어떤 시민, 프롤이라 불리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노동, 이제 단순 노동만 하면서 일을 하고 적절히 돈 벌고 적절히 이렇게 술 마시고 거기서 놀면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서 뭘 하든 말든 아예 관심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폭력 사태라든가 전복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어떤 이 윈스턴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닌 걸 깨달았을 때는 유일한 희망은 프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롤들이 각성을 하게 돼서 당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이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사회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는, 이 세상 자체는, 이 세계 전체는 나라가 3개밖에 없습니다. 다 통합이 돼서 오세아니아, 이스트아시아, 유라시아. 근데 이제 그 오세아니아가 이제 그 윈스턴, 주인공 윈스턴 처칠의 이제 이름에서 딴 건데, 윈스턴 스미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땄습니다. 소설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는데, 이제 오세아니아들과 아프리카, 영국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곳인데, 그 유라시아와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집중적으로 이제 세뇌하는 계층은 결국 이제 당원이에요. 당원이 이제 사상과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인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만든 허구의 인물이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빅브라더가 허구라는 것도 아는 것도 이제 당원 중에서 최상위의 극소수의 계층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하위 당원들은 이 빅브라더가 할 연설문이라든가 빅브라더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막 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빅브라더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모든 거리와 이런 곳에 빅브라더가 쳐다보는 것 같은 포스터가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무나 이런 거에 다 마이크가 다 설치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언제든지 어디서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당원들의 집을 가면 당원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뇌를 하면 나머지 그 밑에 프롤 계층들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로 비교하면 생각 없이 먹고 놀고 살면서 그냥 자기 그냥 편한 삶만 생각하는 생각 없는 대중을 이제 표현한 거겠죠. 이제 대응을 시켜서 당원들을 철저히 이렇게 어떤 이제 세뇌를 하는데, 집에 가면 텔레스크린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켜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활동과 생각이 거기에 다 드러나는. 그리고 일기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 시키는 것만 생각 없이 하는, 그러면서도 적절히 그 지적인 활동만 고수준에서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동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윈스턴이 집의 구조가 벽 쪽에 살짝 이렇게 홈이 파인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 책상을 놓으면 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기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걸 기억을 못하지라고 하면서 점점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과거를 소각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빅브라더가 어떠한 말을 했다가 이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도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빅브라더가 초콜릿을 매일 20g씩으로 전에 비해서 15g씩 주던 것을 20g으로 늘려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를 또 찬양하는 어떤 그 광고를 다 이제 새겼고 이렇게 꼭 다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 근데 이제 생각을 하건대 윈스턴의 기억으로는 전에는 오히려 30g을 받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20g을 주게 됐다면서 늘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말을 하게 된, 빅브라더가 20g으로 초콜릿을 늘려서 여러분에게 줍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30g을 주던 그 시기는 다 모든 자료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30g을 줬다라는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그러면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전에는 오히려 30g을 줬잖아. 20g을 준다는 건 줄어든 거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하는 순간 그 사람 잡혀갑니다. 이렇게 과거를 조작해서 이제 그 미래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전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를 왜곡시켜서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사상을 세뇌시켜서 지배할 수 있다. 과거를 왜곡시켜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당원이 누군가가 아주 영향력 있는 TV에 뭐 이제 많이 나왔던 당원이 이제 그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잡혔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 그럼 사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 당원이 그동안 했던 활동이나 모든 게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당원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원이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잖아라고 항의하는 순간 잡혀가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그 이중사고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실이었다 믿고 있던 거랑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걸 두 개를 같이 놓을 수 있게끔 훈련을 또 시킵니다. 생각에. 그 다음에 이 거짓이 진짜가 되게끔. 그래서 이 진짜였던 사실을 무지로서 기억에서 없애버리고 거짓이었던 게 새로 사실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이 사고 훈련을 또 막 시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당원들이 가정을 이루면 아이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모를 고발하게 되면 부모가 혹시라도 당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고발을 당해서 또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져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과거를 조작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윈스턴이 점점 경제로 쇠퇴를 하고 있어요. 쇠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과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제 당을 중심으로 누가 특정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당원들 전체가 빅브라더라는 한 사람을 추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발전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만 만들잖아요. 이렇게 발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나라가 3개밖에 없는데 서로 전쟁을 일단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 전쟁도 막상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서로 정말 통일하려고 죽기 살기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언론 조작이었고,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적으로만 조금씩 싸우고 있었다. 실제 현황은 이제 그거를 언론 조작을 통해서 왜곡을 하고 있었고, 그걸 하는 이유는 전쟁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무식하게 일만 하면서 적게 배급을 받게 되는데, 계속 퇴보라니까 사람들 수준이 낮으니까 퇴보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그냥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게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평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곧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지만 그 본뜻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그리고 또 자유는 예속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또 거꾸로 예속은 자유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개인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고관을 계속 주입합니다. 사회에서 떨어진 개인은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속되어서 사회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통제를 받는 사회가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힘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또 멘트를 이제 세뇌를 시키게 되고, 무지는 힘이다. 몰라야 될 것은 모르고 지우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왜곡을 시킨 그 과거가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무섭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뒤로 가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윈스턴이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역시 세뇌된 상태에서 조금씩 자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어떤 걸 자각을 하게 되냐면, 도중에 보면 이 부서 중에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세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근데 이 부서가 놀라운 게 새로운 언어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언어를 계속 축소시킵니다. 다이어도 뜻을 빡 줄여가지고 뭐 이제 굿 하면 이제 뭐 선이라는 뜻도 있고 물품, 뭐 굿스 하면 이제 물품도 되고 하는 것들을 막 축소를 시켜서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단어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행복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두 개로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안 좋다라는 것도 이제 뭐 더 뭐지 심하게 안 좋은 게 있고 뭐 적절히 안 좋은 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ungoo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안 좋게 하는 것만 표현할 수 있게 해놓고 나머지 단어는 다 필요 없어서 언어를 막 지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때 이거를 언어화해서 표현하지 못하게 무섭도록 세뇌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우는 것들을
오히려 경제적이고 표현도 더 명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걔도 다 맞는 줄 알아요. 다 맞는 줄 알고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래서 뭐 자본주의 시대 때 훨씬 더 발전했다라는 것도 다 망각을 시켜서 그런 시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퇴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계속 과거를 말소시키면서 거꾸로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믿게끔 만드는 사고 훈련을 다 시켰고 안 믿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뒤두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구조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또 이런 모습,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제 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듣고. 근데 이 친구가 윈스턴 보고 너 눈빛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세뇌된 사람의 눈빛과 뭔가 자아의 어떤 깨달음 얻은 사람의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윈스턴도 나중에 이제 당원들 간에 쟤는 왠지 이제 뭐 겉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잡혀가니까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아닌 척 하는 것 같아라는 걸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눈빛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똑똑한 또 친구 하나가 너가 조금 이제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제 정신 차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윈스턴은 거꾸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말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음악을 듣고 하는 친구가 결국엔 꼭 잡혀가서 당의 신문을 받고 언론의 대문짝만 이렇게 나와서 결국 죽임을 당하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게 뭐 어쨌든 윈스턴이 조금씩 내가 전엔 이런 단어를 알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사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겉으로는 티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외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또 어떤 이제 검은 머리에 어떤 그 굉장히 지적으로 생긴 어떤 여인이 윈스턴을 수상해 보는 것 같아요. 뭐 분노 주관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적국이랑 싸우는 어떤 막 스크린을 이제 영상을 막 이제 당원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해야 돼. 또 그 안에서 막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뭐 물건을 부숴대 막 그 순간에는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결속력을 더 이제 또 높이게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빅브라더를 이제 높인다 했잖아요. 또 이거에 또 대척점으로 골드스타인이라는 어떤 혁명가가 또 존재한다고 또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이제 접목시를 하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걸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또 포스터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하면서 사람들 세뇌시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검은 머리의 여인이 이 윈스턴을 수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윈스턴이 벌벌 떨면서 1부가 이제 마감이 되고 2부에 넘어가는데 이 검은 머리에 굉장히 아름답고 육감적인 이 여인이 복도 쪽에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팔을 다치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자신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니까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남녀가 쳐다보고 이러면 그것도 이제 애정 불안이 존재하는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이제 아이를 낳는 거에 관해서만 성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헤어지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건데 다가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드디어 신고하고 이제 고발하려나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윈스턴 앞에서 푹 쓰러집니다. 그러더니 이 깁스한 곳에서 슬쩍 나온 그 종이를 손에 딱 쥐어주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윈스턴이 종이를 받고 아 이제 당에서 날 부르나 보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일기를 쓰는 거는 이런 게 뭔가 걸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화장실에서 봐야겠지 하면서 또 변기에서 보려 하다 변기에는 오히려 카메라가 더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어떻게 봤더니 어디서 만납시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순간 윈스턴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설마 이 여자도 깨달음을 얻어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어떤 애정신호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드디어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좀 얻게 된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걸까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사랑의 힘이 또 이제 살짝 묘사가 되고 아마 조지 오웰이 이제 죽어갈 때 썼던 거고 이제 첫째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 외로움에 대해서 둘째 아내로 나타나준 그 어떤 그 언론 일을 했던 어떤 그 여인이라고 했죠. 동료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그 여인이라도 기대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허무한 어떤 그 상태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이 되고 아무튼 이 윈스턴은 진짜 만나야 될까 벌벌벌 떨면서 결국에는 만날 때도 이제 사람들 군중 막 섞인 데서 모르는 척 하면서 슬쩍 만납니다. 막 그러면서 힘들게 만나요. 어쨌든 막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 뭐 20-30분 잠깐씩.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윈스턴도 이 여인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보통 큰 나무나 이런 데 있으면 다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곳이 없는 아주 외진 이 여인만이 알고 있던 어떤 이제 나무가 멀리 떨어진 그러면 숲 같은 곳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가려져 있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마침내는 두 사람이 어떤 이제 성적으로도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래서 윈스턴이 이때 진짜 이제 어떤 사랑에 의해서 서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당이 시켜서 결혼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기계적으로 하니까 뭐 하나도 애정 이렇게 하면서 뻣뻣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도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별거 상태가 돼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그 여인도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웃으면서 이제 그 여자도 이제 세상에 비정사라는 걸 알고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윈스턴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숨어서 은밀히 자기의 쾌락적인 요소만 취하면서 내 인생을 살면 된다는 입장이고, 윈스턴은 프롤들이 본 길에서 이 거짓된 사회, 다 속여서 이제 돌아간 이 사회는 없어져야 돼. 거짓이 진짜라고 믿게 하는 이 사회 없어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윈스턴이 일기를 산 상점이 있었는데, 이 상점 2층에, 그리고 그 상점에 파는 그 주인은 프롤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프롤은 그렇게 감시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노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만날 공간, 2층에 있는 방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얻게 돼서 마침내 그 줄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치 부부 생활처럼 잠깐씩이라도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면서 힘들게 일하는 중에 와서 이제 엄청난 사랑을 이제 막 나누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윈스턴이 어쨌든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그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 당 내부에서 어떤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난 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어떤 동료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이 동료는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활동이라는 말을 넌지시 윈스턴에게 전했던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깨어남이 있고 이제 뭔가 사회가 비정상을 아는 애인가 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윈스턴과 줄리아가, 오브라이언은 상위 당원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또 당원이 같이 둘이 다니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라이언이 너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말이지라고 하면서 그 골드스타인이 쓴 책이야라고 책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윈스턴이 이제 그 방에 숨어서, 이제 줄리아를 만나는 방에 숨어서 그 책을 읽습니다. 읽었더니 이제 뭐 드디어 그 자본주의라는 시대 얘기도 막 나오고, 오히려 자본주의 때가 더 발달을 했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퇴보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 세 개의 나라도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용어만 다르게 쓸 뿐이 똑같은 방식으로 세뇌를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적절히 어차피 지배도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도 이제 짜고 치는 식으로, 이제 고스톱이라는 식으로 다 속이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면서 지배를 하고 있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자신들은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윈스턴은 이 사회가 전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때 이 윈스턴과 줄리아가 숨어있던 이 방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뒤쪽에 텔레스 그림이 몰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소리가 나오면서 너희는 체포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이 잡혀갈 때 줄리아도 절망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표정을 짓게 되고, 이 모습이 윈스턴이 줄리아가 정상적이었을 때 보는 마지막 모습이 되면서 끌려갑니다. 포로 이제 고문하는 곳으로 쥐두새도 모래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윈스턴이 일기를 샀던 그 상점 주인도 사실은 당원이었습니다. 애시당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이제 3부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게 되는, 당연히 윈스턴과 줄리아는 다 떨어져 지내게 됐고, 윈스턴은 계속 줄리아를 이제 기회를 떠올리면서 줄리아는 무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두들겨 패는데, 이 패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쨌든 윈스턴은 좀 맞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무서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신의 소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있다 없다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사실은 존재한다. 윈스턴의 이제 사고방식이 이게 또 철학적인 충돌이 있는데, 윈스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독립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지금 이 책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책은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윈스턴의 생각입니다. 근데 당의 생각은 뭐냐? 네가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없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을 시키면 실제 사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조작된 그 사람들의 생각, 그게 사실이야. 이게 이제 당의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서 101호실이 가장 무서운 곳인데, 그 의자에 앉으면 이제 줄이 막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이라는 건데, 이제 그 돌리면 줄이 팍 조여져요. 이게 숫자를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윈스턴이 끌려가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뭐 없는 게 어떻게 진짜일 수 있습니까? 윈스턴이 깨어난 사고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101호실 끌려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고문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라이언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설명해주고, 골드스타인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자네는 프롤이 희망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당 안에서 당신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네라고 하면서 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오브라이언이 이제 윈스턴에게 자, 2 더하기 2는 뭔가라고 물어. 그럼 당연히 4죠. 그래서 4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다이얼을 돌면서 엄청나게 고문하지. 아닐세, 5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윈스턴이 아니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어떻게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고문을 막 당하면서 그러다가 마침내는 너무 아프니까 윈스턴이 그래 5입니다 5라 하는데도 또 고문을 더 강하게 가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5라고 인정을 했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무섭고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윈스턴, 자네가 아파서 5라고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네. 전에 4라고 믿었던 것을 지우고 5라고 실제로 믿어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었다는 것 자체까지도 아예 지워버리고 가짜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을 때까지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브라이언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어설프게 사람들을 통제를 했네. 뭐 순교자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 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가 전복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네.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 실현되는 나라라고 막 떠들었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한 게 뭔가 맨날 이상로만 만들고 항상 사회가 혼란스럽고 언제든 이렇게 불안 요새에 의해서 중산층에서 다시 상위계층, 그러니까 중산층과 상위계층이 계속 교체만 일어나고 하층민은 계속 하층민이지 않았나. 그게 뭐가 좋단 말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연속적으로 다스려 주는 게 사회 혼란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세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를 주입하면서 그러면서 공포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진짜 세상이네라고 계속 강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스턴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세상은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로 되는 나라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또 오브라이언이 역시 또 이제 막 고문을 강하면서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건 지우개.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야 돼. 그럼 자네의 눈빛이 바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서운 점은 사고 자체, 영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걸세. 라면서 자네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돼야 되는 걸세. 우리는 결코 자네를 함부로 죽이지 않네.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날 때까지 죽이지 않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는 언제 죽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자네가 다시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생각이 바뀐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시인하는 그 순간도 잘못된 게 진짜라고 믿는 상태로 진짜로 그렇게 말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세뇌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이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것까지 당하냐면 하도 이제 윈스턴이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오브라이언이 자네는 너무 중증일세라고 하면서 자, 옷을 벗기고 거울을 비춰라고 했더니 그동안 옷도 못 갈아서 누더기 옷이 다 된 데다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머리가 하얘진 정도의 머리칼도 다 빠져있고 이빨도 몇 개 안 남았고 얼굴에 흉터도 생기고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버린 몰골까지 보여주면서 수치심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말이야, 자유는 예속이라는 말 수도 없이 외쳤지. 개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인은 사회한테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를 가고, 자, 이렇게 수치심과 낮아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자네는 죽을 수밖에 없네, 굴복하게 라고 하면서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윈스턴은 하나씩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요, 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맞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내면은 뭐가 있었냐. 그래도 나는 줄리아를 사랑해. 당에서는 사랑도 그러니까 막았었어요. 왜 사랑도 막는 거였냐면 이 성욕과 이런 것을 컨트롤해야 사람이 히스테리적인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 쌓인 어떤 그 분노의식이 생겨서 더욱더 증오를 발산하게 되고 시키는 대로 뭔가에 몰입해서 죽어라 일만 하게 된다. 더 무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성욕까지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라인은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더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될 걸세 라고 하면서 자네들은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필요한 만큼만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은 전혀 필요 없어. 그렇게 돼야 사회는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윈선이 그럼 당의 존재는 그렇게 어떤 계층을 나눠서 기어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오브라인은 더 노골적으로 자네는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권력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게 원초적인 본능이자 그것까지 노골적으로 다 폭로해서 그것도 인정하고 주입시키라고 하면서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윈스턴은 그걸 인정하면서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고 그 이중 사고를 막 하면서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아프니까 그래 알고 있던 진짜 사실은 다 지워버리고 가짜가 진짜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안에서는 그래도 마음은 바꿀 수 없을 거야. 내 마음. 난 줄리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 배기루실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몸을 낮게 줬다 고문받았다 낮게 줬다 고문받았다 계속 세뇌를 하고 윈스턴은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세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침내는 오브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까지도 철저히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이 가장 무서웠던 게 쥐였는데 쥐가 사람을 이때 당시 막 잡아먹었거든요. 이렇게 막 그 굶주렸기 때문에 문명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얼굴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만든 상태 여기에 이제 굶주린 쥐가 3마리가 들어있고 거대한 쥐가 들어있고 문이 하나씩 열리는 그래서 이게 쥐가 나오는 순간 윈스턴의 얼굴로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파먹고 눈까지도 파먹게 될 만한 그 상황이 연출한 상태에서 자, 윈스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면서 문 하나씩 여니까 마침내는 윈스턴이 굴욕적이게도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줄리아한테 이렇게 해서 줄리아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차라리 줄리아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면서 사랑마저도 이제는 부인하게 되는 말을 마침내는 쓰러져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처절하게 윈스턴이 자네는 중증이 너무 심해라고 할 정도까지 버텼지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쥐의 파멸식이 지금 마지막 문이 열리기 전에서 딱 멈추고 윈스턴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잘해주고 잘 먹이고 입히고 이제 완전히 세뇌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다 이제 그걸 시인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놔줍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게 어떤 일종의 광고 효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상점 가서 이제 뭐든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멍해집니다. 어쨌든 회복은 시켜줍니다. 성형수술 다시 해주고 이빨도 조금밖에 안 나면 다 뽑고 다시 틀니로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한 상태로 멍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인간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윈스턴은 그럼에도 자기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줄리아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줄리아도 너무 고문을 받아서 흉해져서 이마부터 미간까지 막 흉도 생기고 그 아름답던 이제 굴곡 있던 몸매도 이제 통나무처럼 빳빳해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외모도 너무 추해지고. 그래서 둘이 순간 마주치는 순간 줄리아가 이제 줄리아도 이렇게 똑같이 윈스턴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줄리아도 부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인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어쨌든 줄리아는 어쨌든 확 이제 돌아서서 이제 딴 데를 가려고 하는데 윈스턴은 어쨌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포옹을 해요.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서 공포감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프면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리고 또 사실은 남녀가 순수하게 연애하는 중에도 사실은 심지어는
다시는 너랑 뭐 안 만날 거야 하면서 홧김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막상 진짜 안 만나는 게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 진짜 너무 사람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화로는 이렇게 얘기할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이 작품이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죽을 모습도 뒤에서 껴안으니까 이제 줄리아가 전에 이제 무뚝뚝하게 반응하면서 전처럼 계속 애정이 느껴지는 어떤 반응을 얻고, 그래 뭐 여전히 뭐 이제 사랑하고 또 알고 알겠어 하지만 나는 너를 부인했고 너도 날 부인했을 거잖아.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인정해 버리고 나니까 난 도저히 널 다시 사랑할 수 없겠어 라고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 와중에서 윈스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죽일 때 그렇게 죽여. 어떻게 지금 뒤에서 알 수 없게 갑자기 총을 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윈스턴이 갑자기 뒤에서 총을 맞아서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쓰러져 가면서 빅브라더의 어떤 그 포스터를 보면서 드디어 내가 빅브라더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고문 받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오브라이언이 자네는 빅브라더를 사랑해야 되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고문을 받으니까 이제 윈스턴이 도중에 빅브라더를 막 부인하다가 그래요. 빅브라더가 오라 했더니 오브라이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로는 안 되네. 실제로 빅브라더를 사랑해야 되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네가 사실이라고 믿는 걸 다 지워버리게. 그리고 빅브라더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했던 게 진짜라고 믿어야 되네. 이렇게까지 세뇌를 당했고 죽어갈 때 마침내는 사랑까지도 어쨌든 그 작품상에서 어쨌든 줄리아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래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 이제 작품이 마무리되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고 암울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깨워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인간을 그렇게 세뇌할 수 있다라는 거. 놀라운 철학적인 어떤 대척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은 인간이 생각하는 게 그냥 실체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험주의인 거고요. 철학적으로 이제 놓자면 그러면 이제 윈스턴은 이제 뭐 실존주의적이면서도 이제 어떤 사실적인 것들이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안 거랑 상관없이 그냥 실체는 따로 존재한다. 라는 입장의 어떤 그래서 과거가 진짜 과거가 있을 텐데 내가 모르고는 있지만 그 과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로 봐야 이제 미래가 바르게 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사회는 전복되지 못하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도 나중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다시 나 같은 사람은 나을 거다라는 어떤 암시를 통해서 희망의 여지는 남겨둔. 그래서 이 작품은 여전히 요즘에도 회자가 되는 이유는 저희도 솔직히 자유라고는 하지만요. 오히려 TV가 생기고 그 TV를 통해서 사상이 어떻게 되면 더 잘 주입이 돼서 세뇌되기 더 쉽게 된 구조입니다. TV를 통해서 세뇌하기 더 쉬운 구조고 핸드폰과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 조지 오웰이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글을 썼어요. 소설가가 압박을 받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진리를 쓰고 싶은데 옳다라는 걸 쓰고 싶은데 대놓고 누가 굳이 박해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압박한다. 그래서 작가가 그걸 포기하게 만든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우리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왠지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직업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심지어는 대학이라든가 과도 인위적으로 내 적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를 묘사한 작품이 1984가 되겠습니다.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위치에서 어떻게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과 참된 사랑과 옳다라 여긴 것을 지켜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투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작을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